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 커뮤니티에 가봤더니 뭐냐면 일단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안타깝다. 보는 부모님도 안타깝고 공부한 아이도 이제 안타깝겠죠. 근데 공부가 이제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바로바로 나온다면 공부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일단은 확신이 없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공부한 대로 바로바로 점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재미있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공부는 그 피드백이 상당히 빨라요. 오늘 글자를 배우면 내일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오늘 더하기 빼기가 되면 뭔가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점점 심화가 되면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시험 자체가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잘 안 나올 뿐더러 개념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아무튼 공부를 오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공부의 이런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가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 하고 금방 그만두는 이유가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럴 때 비유를 들거든요. 댐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댐이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하면 이 댐의 이쪽에 이제 물이 차이기 시작합니다. 학생은 여기서 물을 채우는 일을 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물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은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댐에 물이 넘쳐흐르질 않아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물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이 줄어들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만 아냐면요. 아이만 알아요. 아이만. 아니면 이 아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선생님도 관심 있다 그러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의 이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좀 더 차면 이게 정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량적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우리 차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흘러 넘치면 이때 우리 아이가 이 댐은 가득 채웠구나.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넘쳐흐르는 물이 시험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속성,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실력은 늘 수 있습니다. 실력은 늘지만 점수나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공부가 쌓여나가다가 어떤 한계치, 임계치, 어떤 critical value일 수도 있고 critical point일 수도 있고 또는 threshold라고 할 수도 있죠. threshold. 어떤 여기까지 올라가야 훅 하고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에 이런 속성을 아는 친구,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서 뭔가 훅 넘어와서 이 맛을 아는 친구들은 공부의 재미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보세요. 마이너스 3도씨의 얼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도씨. 열을 가해요. 온도가 올라가죠? 열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계속 0도예요. 분명히 이 기간 동안 열은 가했거든요. 근데 왜 이 기간 동안 온도 변화가 없는 겁니까? 바로 0도씨의 얼음이 0도씨의 물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0도씨의 물이 온도가 올라가죠? 100도씨까지 올라가면 다시 어떻게 되죠? 열을 가해도 여전히 100도씨예요. 네, 예상하시겠지만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기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좀 첫 번째 학생한테는요. 견뎌라. 견디는 것만큼 좋은 답이 없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드릴 조언은요. 제언은 응원하라 합니다. 응원하고 격려하라. 아이는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댐이 어떤 댐은 굉장히 낮아서 물을 조금만 채워도 흘러넘칠 수 있고요. 어떤 댐은 너무나 높아서 물을
한참 채워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학년의 공부는 비교적 쉽게 성과가 나올 거고요. 고학년의 공부는 점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요, 응원해 주세요. 아이가 좀 더 참고 견디고 오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한 가지 또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채워와서 성취하는 경험, 제가 얘를 성공의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취의 경험, 성공의 경험, 이 맛을 본 지 오래된 아이들은요,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좀 낮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 중에 제가 추천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은요, 비교적 쉽게, 또 악기도 있어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취의 맛을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한테는 좀 성취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요 재미를 좀 알아가게 하니까 되더라. 제가 이 영상 끝부분에 자료 하나를 올릴 겁니다. 제 딸 이야기인데요. 제 딸이 이제 같이 운동하는 어떤 클럽이 있는데, 운동을 같이 하다가 덤블링을 하는데 덤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덤블링이 끝나고 제 앞에서 한 10분을 굉장히 짜증을 냈고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없을 때 이제 아내 앞에서 1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제 딸을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다시 운동하는 곳에 갔어요. 가서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아빠가 보기엔. 하나는 도망가는 거고, 하나는 도전하는 거다. 도망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깨지고 못 참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잘 참는데 어떤 친구는 못 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무엇을 하든지 응원하겠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다음날 딸이 도전하겠다고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 경험, 우리가 도전할 것이 도망가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차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저절하에 있을, 또는 슬프고 우울하고 아무튼 그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면 반드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어쩔 땐 짧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땐 길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렇지. 소연이 무상우석 공에 들어. 다시. 됐어. 일어나세요. 그만. 그렇지. 소연이 그만. 소연아, 앉히면 안 돼. 소연아, 앉아. 앉지 말고 엉덩이 들어야 되는데 왜 앉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머리를 여기다 붙이면 다니니까. 이마, 머리카락 다 빠지겠다. 머리카락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바닥에다 보면서 누구나 웃는 거야. 괜찮아, 에헤이! 자, 지금 한번 해볼까? 앞에 가르쳐 마세요. 그렇지. 도망가거나.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again. Yes. Are you ready? Go. Are you ready?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엉덩이 높게 들고, 아니 정도 높게 들고 절하면서 준비. 오, 한 번 더 성공했다. 출발! 한 번 더. Take a deep breath. Take a rest. 쉬고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Yes, your rhythm. 리듬을 따라가서. Ready? 천천히 급하게 안 해도 돼. 알겠지?
엉덩이 높게 들면 돼. 준비, 시작. 그렇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엄마한테 예 한번 해.